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완자에서 전자기 유도와 전기에너지의 생산 파트와 관련된 문항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신 만점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코일 가까이에서 자석의 인극을 아래로 향한다 라고 하였고요. 자석을 A 방향으로 움직일 때, 자, 그래서 자석을 A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석이 멀어지는 방향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쪽 방향에 S극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 S극이 위쪽 방향에 만들어질 때는 어느 쪽으로 휘어진다? 오른쪽으로 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네요. 자, 이랬을 때 검육의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 찾아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린 이 코일에서 이 위쪽 방향이 무슨 극이 되면 되냐면 N극이 만들어지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석을 N극을 다음과 같이 아래로 향하고 밑에 방향으로 향한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N극이 가까이 다가오는 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해야겠죠. 따라서 위쪽에 N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이고요. 니은 선지 자석의 S극을 아래쪽으로 향하였다. 밑에가 이번에 S극이고 위쪽에 N극입니다. 이때 A방향은 다음과 같이 위쪽 방향으로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면 S극을 잡아당기는 방향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선 N극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자석의 S극을 아래로 향하였다. 자, S극을 다음과 같이 아래로 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S극을 아래로 향한 방향에서 B, 밑으로 다음과 같이 내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위쪽이 S극이 생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건 틀린 선지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 선지가 맞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러면 고정된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화살표 방향으로 자석이 일정한 속력으로 운전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밑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N극이 가까움으로 우리는 이걸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야 돼서 위쪽이 N극이 되고 아래쪽이 S극이 되는 거였죠.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에서 놓고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엄지손가락이 있고 내 손가락이 위쪽 방향을 향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해 줄 수 있겠죠.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향한다라는 건 A에서 GB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뜻이 돼요. 따라서 코일의 위쪽이 N극을 띈다. 그쵸? 위에 방향에 N극이 있어야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였어요. 따라서 맞는 선지가 되고요.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약해지냐라고 하였는데 지금 밑에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장 자체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강해진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가까워질 때는 자기장이 세진다라고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얘가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유도전류의 방향은 A, G, B니까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석과 코일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해야겠죠. 따라서 이건 청력이 작용한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지는 속력이 클수록 유도전류의 세기는 당연히 강해지는 거였죠. 얘가 강해지는 방법이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자석의 세기가 강한 걸 사용한다. 그 다음 우리가 이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면 된다. 세 번째, 코일을 많이 감아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따라서 얘는 2번이 틀린 선지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림은 발전기의 구조를 나타내었다라고 했고요. 코일이 자석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코일이 다음과 같이 N하고 S 사이에서 0도로 있던 게 다음과 같이 시계 방향으로 휘어진다라고 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과 같이 N에서 S가 들어오는 걸 방해하는 힘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얘가 다음과 같이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라는 게 나와야 돼요. 기억선지 전기 에너지가 코일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발전기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라고 해줘야 돼서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니은 선지, 코일이 빠르게 회전할수록 유도절리의 세기는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강해진다 라고 하였죠. 그래서 니은 선지도 틀린 선지. 코일이 회전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당연히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다음과 같이 이 n에서 s로 들어오는 게 수직으로 놓고 봤을 때 들어오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기 자체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다음과 같이 유도전류가 이렇게 반대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얘가 이렇게 가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반대로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장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디귿 선지 하나는 맞는 선지가 돼서 2번 하나만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그림은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핵발전소의 발전 과정을 나타내었다라고 하였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증기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석탄 같은 것들을 떼는 거죠. 그래서 물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데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물이 데펴지기 때문에 증기가 발생을 하여서 그 증기에 의해 터빈이 돌아가는 거였고요.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커다란 원자가 있는 거에 중성자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열 에너지에 의해 얘도 물을 데폈고 그로 인해서 증기가 발생하므로 그에 의해 터빈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반대로 이제 수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있던 게 다음과 같이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였죠. 그에 의해 터빈이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선지,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다. 그쵸? 우리는 발전기가 NS하고 다음과 같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일과 그리고 자석이 돌아가는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위쪽에서 봤던 이러한 구조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발전기였습니다. 그 다음 터빈은 기체나 액체의 흐름을 이용하여, 그쵸? 증기가 기체가 되겠고 물 같은 경우에 이제 액체가 되는 거니까 이게 회전 운동을 얻는 장치인 건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세 가지 발전 방식 모두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냐라고 했는데 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서 디귿 선지는 틀린 선지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발전기에 연결된 터빈을 돌린다. 그쵸? 우리가 윗문제에서 봤다시피 터빈을 돌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니은 선지, 화석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이용하였냐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때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는 거는 화력발전이라고 우리는 갔던 거고요.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핵연료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선지다라고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화석연료라는 말 때문에 틀린 겁니다. 만약에 화학에너지를 이용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핵발전 같은 경우에는 핵에너지를 이용하였다라고 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물을 끓여 얻은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린다. 그쵸? 이거 맞는 선지가 되니까 3번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15번입니다. 그림은 전자기 유도 실험을 나타내었다라고 하였고 검육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 세 가지를 서술하셔. 우리 아까 전에 했죠? 첫 번째 뭘 하고 이야기를 했냐면 막대 자석 자체를 어떻게 한다? 빠르게 움직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임. 자,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코일에 감아져 있는 숫자를 더 훨씬 많이 감아주면 된다라고 있죠. 그래서 코일에 감은 수를 증가시킨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석 자체의 세기를 더 센 자석으로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석의 세기를 강한 걸로 교체해 준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실력업 문제입니다. 1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레일을 따라서 내려온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점 PQ는 레일 위에 있는 두 점이다 라고 하였네요. 자석이 이제 P를 지난다 라고 한 거는 N극이 가까이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이쪽 왼쪽 방향에 N극이 생기고 오른쪽에 S극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엄지손가락이 다음과 같은 방향을 하고 4개의 손가락이 다음과 같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놓고 봤을 때 이쪽 방향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었죠. 그러므로 A 저항 B 쪽으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석이 P를 지날 때 유도 전류는 A 저항 B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기억선지는 틀린 선지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석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보다 느리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위치 에너지가 있던 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죠. 근데 이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 뭘로 변했냐면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속도보다 이 P에서의 속도를 놓고 봤을 때, Q죠. Q 지점의 속도를 봤을 때 가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으므로 VP가 VQ보다 더 빠르다라고 할 수 있어서 니은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될 수 있겠고요. 디귿 선지, 자석이 P를 지날 때와 Q를 지날 때 자석과 코일 사이에 청력이 작용하냐라고 하였는데 P를 지날 때는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청력이 작용하는 게 맞죠. 근데 Q를 지날 때는 다음과 같이 S와 N극이 돼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난 이걸 붙잡는 힘이 생겨야 돼서 반대로 이쪽에 N극과 S극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선 인력이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다라고 해줘야 돼서 니은 선지 하나만 맞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그림 가는 코일 위에서 자석을 연직 방향으로 운동시키는 것이다. 나는 가에서 코일과 자석 사이의 간격 D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0에서 6초 사이에서는 D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죠. 그 말은 멀어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에서 8초 사이에는 어떻게 했냐면 정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지에 있을 때는 코일의 움직임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8에서 10초 사이에는 이번에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7초일 때는 전류가 최대이냐라고 했는데 7초일 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리가 변화하지 않죠.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얘가 움직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류가 0이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전류의 세기를 물어볼 때 3초하고 9초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는 3초 지점이 여기고 얘는 9초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얘가 이동한 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기울기 값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속도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도로 놓고 봤을 때 3초 지점하고 9초 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기울기는 9초일 때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죠. 그러니까 9초일 때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니은 선지가 틀린 선지다라고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디귿 선지, 전류의 방향은 3초일 때와 9초일 때 서로 반대이냐라고 했는데 3초일 지점에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위쪽 방향에 뭐가 생기냐면 S극이 생기는 건데 9초일 땐 얘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밀어내기 위해서 위쪽에 N극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서로 반대 방향인 거 맞는 선지라서 디귿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중단원 마무리 문제예요. 1번 그림은 저항을 연결한 코일과 막대 자석으로 전자기 유도 실험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 N극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고 멀어짐에 따라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나타나는 걸 우리 보고 확인하여라 라고 한 겁니다. 자, 기억선지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세진다.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게 뭐였냐면 자석의 세기가 세지는 것과 그 다음에 코일의 감은 숫자를 늘리는 것과 그 다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유도 전류의 세기가 사진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맞는 선지다 라고 가주실 수 있겠고요. 니은 선지의 자석의 N극을 코일에서 멀리 가져간대요. 그럼 이걸 멀리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당겨지는 인력이 작용해야 돼서 이쪽 방향이 S극이고 이쪽이 N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똑같아요. N극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고 다음과 같이 우리는 손가락을 봤을 때 이렇게 내 손가락이 밑에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해 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표시 방향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류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저항 A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의 N극을 코일에서 멀리 한다.
이때 코일의 왼쪽 부분이니까 S극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S극이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건 뭐였냐면 이번에는 N극을 가까이 가져간다. 다음과 같이 다가오는 거니까 이쪽이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엔 반대 방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위쪽 방향을 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A에서 저항 B쪽으로 가기 때문에 디귿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격과 디귿선지가 맞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림은 자전거의 전조등에 사용되는 소형 발전기의 구조를 나타내었다라고 하였고요. 자전거의 바퀴를 돌릴 때 발전기 내부에 영구자석이 회전을 하는 것이다. 이번엔 자석이 회전하는 것밖에 다르지 않아요. 자, 이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1번, 영구자석이 회전을 하면 코일에 유도기전력이 생긴다. 유도기전력이라는 건 다음과 같이 유도전류가 흐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영구자석의 회전에 의해 코일에 유도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조등에서 등이 비춰지는 거였죠. 전조등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일정한 게 아니라 우리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교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가 틀린 선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전거의 바퀴가 빠르게 회전할수록 전조등은 당연히 더 밝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 얘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빠른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이야기했던 자석이 빠르게 들어오는 거랑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영구자석의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발전기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로 이번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그림은 코일 위에 가만히 놓은 자석이 코일을 통과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자석은 코일의 중심 축상에 있는 점 P하고 Q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자석이 P를 지날 때와 Q를 지날 때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 P 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Q 지점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럼 얘가 밑으로 떨어지니까 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붙잡는 힘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럼 붙잡는다라는 건 위쪽 방향으로 내가 붙잡는 거죠. 미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위쪽 방향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력의 방향은 결국 같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석이 P를 지날 때와 Q를 지날 때 검력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같냐? S극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 P 지점에서 위에 S극이고 아래쪽에 N극이 생기는 모양이 되는 거겠죠. 근데 Q 지점에서는 N극이 다음과 같이 밑으로 가서 이걸 난 잡아당긴다며요. 그러니까 밑에 쪽이 S극이 되고 위쪽이 N극이 되므로 검력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바뀌게 된다라고 정리해 주셔야 돼서 니은 선지,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자석이 P에서 Q까지 낙하를 하고 있대요.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P 지점에서 지금 뭐가 하고 있냐면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일부 전환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Q 지점하고 P 지점하고 놓고 봤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P가 Q보다 더 크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틀린 선지가 되므로 기억 선지 하나만 맞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림은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회전할 때 전기가 생성되는 발전기의 원리를 나타내었다라고 하였고, 가에서 락까지 코일면이 자기장과 이루는 각도를 나타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다음과 같이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나는 반대되게 다음과 같이 작용을 해야 돼서 이 코일 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류가 흐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여기 지점에서는 전류가 0이 되는 것이고, 이번엔 반대로 향하기 때문에 똑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전류가 여기 45도와 135도일 때는 두 개가 반대로 뒤집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억선지부터 먼저 볼게요. 가에서 다까지 코일면이 회전을 한다. 가에서 다로 코일이 회전을 할 때는 지금 보시게 되면 코일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직면으로 들어오는 이 N에서 S로 드리는 자기력선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단위 시간당 이 자기력 선속의 변화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 값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기장이 코일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은 감소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냐면 증가하고 있다라고 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코일의 전류가 흐른다. 네,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 나와 나에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물어봤는데 45도나 135도일 때 우리가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는가 하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반대이다는 맞는 선지가 되므로 니은과 디귿 선지가 맞는 선지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는 문제는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